얼어붙은 땅부터 모든 걸 태울 듯한 사막까지 포유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들을 정복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자연이 설계한 몇 가지 경이로운 초능력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포유류가 가진 생존 비결은요, 크게 세 가지 도구 상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제어하는 극한의 생리학. 둘째는 주변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경이로운 공학 기술. 그리고 마지막은 정보를 지배해서 살아남는 인식과 위장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비밀부터 파헤쳐 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부터 자기 몸의 신진대사나 체온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면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는 동물들을 만나보시죠. 50분. 자, 이 숫자.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우리한테는 영화 한 편도 다 못 볼 시간인데 어떤 포유류한테는 이 50분이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시간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분 동안 단 한 번도 숨을 안 쉰다는 걸요. 여러분, 어떤 동물이 떠오르세요? 혹시 바다 깊은 곳에 사는 고래 같은 거 아닐까요?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작은 동면주입니다. 와, 정말 의외죠? 깊은 겨울잠에 빠진 동면쥐는요, 체온을 섭씨 1도, 그러니까 거의 물이 얼기 직전까지 떨어뜨려요. 몸의 모든 기능이 거의 멈춘 일종의 가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분에 딱 한 번만 숨을 쉬어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추위를 이겨내는 동물이 있다면 당연히 맹렬한 더위를 이기는 동물도 있겠죠. 물 한 방울이 귀한 사막에서 진짜 챔피언은 바로 낙타입니다. 우리 인간은 몸에서 수분이 한 12%만 빠져나가도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낙타는 무려 40%가 사라져도 끄떡 없다는 거예요. 낙타의 몸은요, 진짜 걸어다니는 물 보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장은 소변을 거의 시럽처럼 진하게 만들어서 수분을 한 방울도 안 놓치고요. 또 적혈구 모양도 특이해서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2.4배까지 부풀어 올라요. 심지어 등 혹은 그냥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이걸 태워서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는 발전소 같은 거고요. 코 구조도 엄청 복잡해서 숨 쉴 때 나가는 수분의 66%를 다시 붙잡아둡니다. 정말 완벽한 설계 아닌가요? 자, 이렇게 자기 몸을 극한으로 단련하는 걸 넘어서 아예 주변 환경을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야말로 자연세계의 진짜 공학자들이죠. 다들 한 번쯤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고양이는 어떻게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도 항상 발로 착지할까? 그 비밀이 놀랍게도 물리학에 있습니다. 바로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원리를 본능적으로 쓰는 거죠. 마치 피겨 스케이터가 팔을 쫙 폈다가 오므리면서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고양이는 먼저 상체를 휙 비틀고 그 다음에 뒷다리를 쫙 펴서 회전 속도를 늦춰요. 그리고는 다시 뒷다리를 오므려서 하체를 휙 돌리는 거죠. 와, 공중에서 이걸 본능적으로 해낸다니 진짜 대단하죠? 물리학의 대가를 만나봤으니 이번엔 아예 환경을 창조하는 건축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비버인데요. 비버는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에요. 댐을 만들어서 강 줄기를 막고 숲 전체를 거대한 습지로 바꿔버리는 말 그대로 생태계 공학자입니다. 비버가 집 짓는 걸 보면 정말 체계적이라서 깜짝 놀라게 돼요. 일단 튼튼한 앞니로 나무를 쓱쓱 베어서 재료를 만들고요. 이걸로 댐을 쌓아서 물 높이를 조절해요. 그리고 물 한가운데 안전한 곳에 돔 형태의 집을 짓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포식자가 못 들어오게 입구는 물속에만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요새죠. 그리고 하늘을 정복한 유일한 포유류, 박쥐를 빼놓을 수 없겠죠? 박쥐 날개는 새랑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길어진 손가락뼈 사이에 얇은 막이 연결된 형태인데 그래서 이름 그대로 날개 달린 손인 셈이죠. 포유류가 하늘을 날기 위해 선택한 정말 독특한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치열한 전쟁터, 바로 정보전쟁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보고 듣고 속이는 능력이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보통 위장이라고 하면 주변 배경에 그냥 녹아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요, 오히려 눈에 확 띄는 패턴으로 상대를 교란시켜요. 이걸 분리위장술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윤곽 자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자연에는 이런 위장술의 대가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얼룩말, 무리가 막 섞여 있으면 이 줄무늬 때문에 사자가 한 놈만 딱 찍어서 공격하기가 엄청 어려워져요.
호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특유의 줄무늬가 덤불 속에 있으면 거대한 몸을 그냥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들죠. 심지어 나무늘보는 이건 좀 대단한데 하도 느리게 움직이니까 털에 이끼가 자라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빛이 아예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나 흙탕물 속이라면 어떨까요? 눈으로 보는 위장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떤 동물들은 눈 대신 소리로 세상을 봅니다. 그게 바로 반향정위라는 기술인데요. 자연에 있는 소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초음파를 삑 하고 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주변 사물에 부딪혀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겠죠? 뇌가 이 메아리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머릿속에 3D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자, 여기 또 숫자가 하나 나왔네요. 4.5배. 이 숫자에 돌고래가 왜 그렇게 뛰어난 수중사냥꾼인지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뭐가 4.5배나 빠르다는 걸까요? 네, 바로 소리의 속도입니다. 소리가 공기 중에서보다 물속에서 무려 4.5배나 더 빨리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돌고래는 먹잇감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심해로 내려가면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 숨 한 번 쉴 때 폐에 있는 공기의 15% 정도만 교체해요. 근데 향유고래는요, 단 한 번의 호흡으로 85%를 싹 바꿔버립니다. 효율이 엄청나죠? 이러니까 최대 2시간까지 숨을 참고 잠수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비밀은 따로 있어요. 바로 산소를 어디에 저장하느냐는 건데요. 향유고래는 산소의 90%를 폐가 아니라 근육에 직접 저장합니다.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 덕분인데 이게 바로 깊은 바다의 엄청난 압력을 견디면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궁극의 비결인 셈이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볼까요? 결국 포유류의 생존 전략은 통달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자기 몸을 완벽하게 통달하고, 다음으로 주변 환경과 물리법칙을 통달하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까지 통달하는 것. 이게 바로 자연이 만들어낸 생존의 기술입니다.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데,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천재적인 능력들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줄 다음 놀라움은 또 뭘지 정말 궁금해지네요.